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치는 시간, 한유나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밀가루의 고소한 향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가 일하는 동네 작은 빵집, 온기 한 조각은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거리에서 유일하게 따스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유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부드러운 반죽은 곧 누군가의 아침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빵이 될 터였다. 이것이 그녀가 이른 새벽의 고단함을 사랑하는 이유였다. 제빵은 그녀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자 가장 순수한 형태의 위로였다. 그녀의 꿈은 소박했다.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어 정성이 담긴 빵과 디저트로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화려한 성공이나 막대한 부가 아닌 빵을 굽는 동안의 충만함과 손님들의 미소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유나는 그 리듬에 맞춰 반죽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처럼 단순하고 평화로웠으며 예측 가능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적어도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 남자 김민준을 처음 만난 것은 비가 유난히 세차게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였다. 유나는 잠시 빵집 일을 동료에게 맡기고 근처 헌책방에 들렀다. 오래된 제빵 서적을 찾아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취미였다. 빗물이 스며들어 눅눅해진 책 냄새와 퀴퀴한 종이 냄새가 뒤섞인 헌책방의 공기는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가 낡은 책장들 사이를 거닐다 유럽 전통 디저트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고 손을 뻗는 순간 다른 손 하나가 그녀의 손과 동시에 책을 향했다. 놀란 유나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무심한 표정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깔끔한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미안하다는 듯 짧게 목례를 하고는 손을 거두었다. 먼저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비 오는 날의 낮은 하늘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책을 그에게 양보했고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다. 그들은 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덕분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헌책방을 나올 때쯤에는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해져 있었다. 그날 이후 김민주는 유나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소개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그의 직업은 유나가 빵집에서 일하는 시간과 잘 맞았다. 그들은 일이 끝난 후 함께 동네를 산책하거나 작은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는 유나가 만든 신메뉴 빵의 첫 시식가가 되어주었고 그녀의 소박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의 존재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유나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다.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편안했다. 그는 유나에게 자신의 일이나 가족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유나는 그것을 괴념치 않았다. 각자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 유나는 그들의 관계를 그렇게 정의했다. 그는 가끔씩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먼 곳을 응시하거나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분위기는 평소에 다정하고 여유로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변했지만 유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겠거니 짐작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유나는 낮에 있었던 작은 실수를 투덜거리며 털어놓았고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유나 씨는 좋은 제빵사가 될 거예요. 당신의 빵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유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슬쩍 확인하더니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미안해요. 급한 연락이라서. 잠시만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다. 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강 건너편의 화려한 불빛들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무어라 말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단호하고 권위적인 어조였다. 유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신경을 껐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아는 세상이 있는 법이니까. 그녀는 그저 그가 자신의 곁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할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그의 표정은 어딘지 복잡해 보였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늘진 얼굴은 감춰지지 않았다. 일 때문에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유나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자리를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다. 그가 입고 있는 평범한 면 티셔츠는 자세히 보니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낡아 보이는 그의 운동화는 유명 디자이너의 한정판 제품이라는 것을 얼마 전 잡지에서 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유나는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을 옷차림이나 소지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다. 김민준이라는 사람은 그가 입는 옷이나 신는 신발이 아니라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들로 기억되어야 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 자신에게 좋은 친구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도 모르는 사이 그 작은 의문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씨앗처럼 심어지고 있었다. 언젠가 거대한 진실의 나무로 자라나 그녀의 평화로운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씨앗이었다. 며칠 후 유나는 민준에게서 연락이 없자 조금 걱정이 되었다. 그는 가끔씩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되곤 했지만 이번에는 유독 그 공백이 길게 느껴졌다. 그녀가 그의 안부를 물어볼까 망설이고 있을 때 빵집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다. 그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유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갑자기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겨서 연락 못했어요. 미안해요. 이건 사과하는 의미의 선물. 그가 내민 것은 작은 바질 화분이었다. 창가에 두고 잘 키우면 요리에도 쓸 수 있을 거라는 그의 말에 유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없는 동안 느꼈던 서운함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그가 사온 화분을 빵집 창가 제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았다. 작은 바질 화분은 그들의 관계처럼 소박하지만 싱그러운 향기를 풍겼다. 유나는 그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그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캐물을 필요 없이 그저 그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웃으며 맞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그녀는 민준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크기를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지방 출장이라고 말한 시간이 사실은 뉴욕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유나에게 바질 화분을 건네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나는 그저 그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를 보았을 뿐 그 피로의 무게가 한 거대 기업의 운명과 맞닿아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은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죄책감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유나와 함께 빵집 마감을 도왔다. 그는 묵묵히 빵 진열대를 닫고 바닥을 쓸었다. 재벌 총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강지훈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평범한 청년 김민준만이 그곳에 있었다. 유나는 그런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 씨, 그런 일 안 해도 되는데. 그가 대답했다. 좋아하는 사람이 일하는 공간을 함께 정리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의 말에 유나의 심장이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관계의 경계선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화제를 돌렸다. 다음 주에 새로운 케이크를 출시할 건데 시식하러 와줄 거죠?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맛볼 거예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해서 유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둠이 내린 거리를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그림자 위로 부드럽게 겹쳐졌다. 유나는 이 평범하고 따뜻한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의 평온한 일상 아래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잘 짜인 연극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그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유나가 선물 받은 바질 화분에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름 모를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김민준이라는 남자는 이제 그녀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유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유나가 자신의 가게 옹기 한 조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그의 직업은 그녀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그녀의 가게 로고와 간판 메뉴판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왔다. 그가 보여준 결과물은 단순한 호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세련되었다. 따뜻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은 유나가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가게의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민준 씨, 이건 정말 너무 대단해요.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동한 유나의 말에 그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유나 씨의 꿈을 디자인하는 일은 제게도 큰 기쁨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반대로 유나는 그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피로와 절망에 빠진 얼굴로 빵집을 찾아왔다. 그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제 프리랜서 경력이 끝날지도 몰라요. 라며 힘없이 말했다.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뒤흔드는 치열한 싸움에서 한 발 물러서야 했던 강지훈의 좌절을 유나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디자이너 김민준의 실패로 포장해야만 했다. 그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답답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녀의 순수함에 구원받았다. 유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갓 구운 따뜻한 마들렌과 우유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괜찮아요. 민준 씨는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지칠 땐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그녀의 꾸밈 없는 위로에 그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과 지위를 보고 관계를 맺어왔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존재 자체를 위로해준 사람은 유나가 처음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이 평온함을 절대로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민준이 쳐놓은 거짓의 장막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나는 무심코 그의 손목에 있는 시계가 자신이 잡지에서 본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가 시계에 대해 묻자 그는 이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짝퉁이지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라고 둘러댔다.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세한 당혹감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비에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두 사람은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유나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의 다정한 배려에 유나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바로 그때 검은색의 거대하고 고급스러운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유나는 난생 처음 보는 비싼 채 놀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민준에게 우산을 받쳐들었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시지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자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운전기사에게 손을 저으며 낳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김 기사 지금 뭐 하는 건가? 사람 잘못 봤다고 몇 번을 말해. 그의 날카로운 반응에 김 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민준은 유나의 손목을 잡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빗속을 정신없이 걸으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 역시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조금 전의 상황이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한참을 걷던 민준이 마침내 멈춰서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나 씨, 아까 그건 오해예요. 예전에 제가 잠깐 일했던 회사의 회장님과 제가 많이 닮았나 봐요. 그래서 저 기사분이 자꾸 착각을 하네요. 정말이에요. 그의 변명은 몹시 서툴렀다. 하지만 유나는 차마 그것을 파고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그의 말이 거짓이라면 자신과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다. 아, 그러셨구나. 정말 많이 닮았나 봐요. 기사 아저씨가 당황하셨겠어요. 그녀가 애써 웃으며 말하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실루에 생긴 작은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조금 전의 일을 계속해서 되짚어 보았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기사의 깍듯한 태도, 당황하며 화를 내던 민준의 낯선 모습, 그리고 그가 타고 온 것이 분명한 최고급 세단. 모든 것이 그가 말한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했다. 그녀는 문득 그가 만들어주었던 가게 로고 디자인을 떠올렸다. 아마추어의 솜씨라고는 믿기 힘든 완벽한 결과물, 그리고 가끔씩 그가 무심코 내뱉던 경제 동향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그가 완성할 그림이 무엇인지 유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누구일까? 그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를 향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에 대한 의심 또한 비례하여 커져만 갔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대로 속고만 있는 것은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며칠 뒤 민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유나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듯 평소보다 더 밝고 다정하게 행동했다.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지난번에 비 맞게 해서 미안했어요. 감기 걸리지 말라고.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머플러가 들어있었다. 유나는 머플러의 부드러운 감촉에 놀랐다. 딱 보기에도 상당히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다. 민준 씨, 이건 너무 과한 선물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그녀가 거절하자 그의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스쳤다. 그냥 친구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부담 갖지 말아요. 그의 간절한 눈빛에 유나는 결국 머플러를 받고 말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평범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친구에게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의 필터를 거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하고 편안할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와 그녀 사이에 세워지고 있었다. 그 벽의 정체는 바로 거짓말이었다. 강지훈의 세계는 한유나의 세계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그가 김민준이라는 가면을 벗고 강지훈으로 돌아오는 공간, SH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차가운 미니멀리즘의 정수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잠시 잊고 있던 현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바로 그때 비서의 안내도 없이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그녀의 이름은 오수진 태아그룹의 외동딸이자 지훈과 정략적으로 약혼한 사이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냉막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지훈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익숙하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강지훈 씨 요즘 취미생활은 즐거우신가?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듯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지훈이 굳은 얼굴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 속에는 김민준의 얼굴을 한 그가 한유나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동네 빵집 앞에서 한강공원 벤치에서 낡은 헌책방에서 그의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지훈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수진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고작 동네 빵집 여자애 때문에 그룹 합병이라는 중대사를 그르칠 셈이야. 당신의 그 하찮은 소꿉장난 이제 그만 끝내시지. 그 여자애가 당신 정체를 알면 어떻게 될까? 감당할 수 있겠어. 수진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유나를 하찮은 빵집 여자애라고 칭하는 그녀의 오만한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차갑게 대꾸했다. 내 사생활이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수진의 말대로 이 관계는 두 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그는 유나를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SH그룹의 회장으로서 져야 할 책임의 무게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수진에게 승리를 확신시켰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다음 주에 열리는 서호미술관 재개관 파티, 우리 두 가문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야. 그날 당신 옆에는 내가 있을 거고 당신은 내 약혼자로서 행동해야 해. 만약 그날까지 그 여자애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어. 내 방식대로.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남긴 채 집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지훈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유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김민준이 되어 유나를 만났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 개발한 레시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유나는 다음 주 미술관 파티가 열리는 바로 그날 작은 동네 베이킹 대회에 참가한다고 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그에게 꼭 와서 응원해달라고 부탁했다. 민준 씨가 와주면 저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녀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마주한 순간 지훈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을 선택했다. 그는 유나의 대회가 있는 날 저녁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침통하고 슬픈 목소리를 연기하며 유나 씨, 정말 미안해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지금 급히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수화기 너머로 유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괜찮으세요.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할머니께 가보세요. 꼭 괜찮으셔야 할 텐데.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은 지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의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는 또다시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버렸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가장 빠른 부산행 KTX표를 예매하라고 지시했다. 혹시라도 유나가 확인할 경우를 대비한
치밀한 위장이었다. 그의 삶은 이처럼 완벽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유나는 그가 만든 연극의 가장 중요한 관객이자 피해자였다. 그는 이 위험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오수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가 건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한유나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모든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평범한 가정환경 보잘것없는 학력, 그리고 고작 동네 빵집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가게를 꿈꾸는 소박한 인생. 수진은 코웃음을 쳤다. 도대체 이 여자의 어디에 강지훈 같은 남자가 빠져들 만한 구석이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한유나의 존재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참을 수 없었다. 수진은 비서에게 명령했다. 이 여자 계속 감시해. 그리고 주변을 좀 더 파봐.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지 찾아내. 그녀의 눈빛은 목표물을 포착한 암살자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에게 한유나는 사랑의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치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리고 장애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오수진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아직 강지훈이 스스로 정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인내심도 그리 길지 않았다. 마침내 파티 당일. 강지훈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오수진의 옆에 서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그는 재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약혼자 역할을 수행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과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지금쯤 유나는 작은 대회장에서 홀로 떨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슬쩍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유나에게서 온 문자였다. 할머니는 좀 어떠세요?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민준 씨 목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이 위선적인 파티장이 아니라 그녀의 곁이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스스로 만든 거짓말의 감옥에 갇혀버린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응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한유나의 베이킹 대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는 작은 상과 소정의 상금을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김민준이 없는 시상대는 너무나 썰렁했다. 그녀는 그가 할머니 곁을 지키느라 바쁠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며칠 후 빵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호 미술관의 재개관 기념 파티를 위한 대규모 디저트 케이터링 주문이었다. 전화를 건 큐레이터는 유나의 빵집이 소규모 대회에서 수상한 것을 인상 깊게 보았다며 꼭 그녀의 디저트를 파티에 선보이고 싶다고 했다. 이것은 유나에게 다시 없을 기회였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디저트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레시피를 연구하고 재료를 준비하며 파티 준비에 매달렸다. 민준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나는 그저 그가 돌아왔을 때 자랑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이 파티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방식일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뿐. 파티 당일 유나는 동료와 함께 정성껏 만든 디저트를 싣고 서호 미술관에 도착했다. 깔끔하게 달인 제빵사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그녀는 잠시 위축되었지만 이내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파티장 한쪽에 마련된 디저트 테이블에 케이크와 타르트 마카롱을
아름답게 진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달콤한 예술 작품들은 금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나는 자신의 결과물에 만족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파티장의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중앙 무대로 쏟아졌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낭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호미술관 재개관 파티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재개관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신 SH그룹의 강지훈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함께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섰다. 유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무대 위에는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자 김민준이 서 있었다. 아니, 그는 김민준이 아니었다. 완벽한 핏의 턱시도를 입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그는 유나가 알던 소박하고 다정한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SH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의 옆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오수진이 당연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유나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강지훈 회장, 수천만 원짜리 시계, 최고급 세단, 사람을 잘못 봤다던 운전기사, 돌아가신 할머니, 그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거대한 거짓말의 파편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다정한 눈빛, 따뜻한 위로, 꿈을 향한 응원까지 그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에 불과했다. 유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화려한 파티장은 거대한 조롱의 무대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그 위에서 가장 비참한 광대가 된 기분이었다. 짧은 연설을 마친 강지훈은 오수진과 함께 무대에서 내려왔다. 바로 그때 오수진이 마치 계획했다는 듯이 디저트 테이블 쪽으로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지훈 씨, 여기 디저트 좀 봐요. 정말 예쁘네요.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긴 지훈은 제빵사 유니폼을 입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유나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유나는 떨리는 입술을 애써 움직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낮게 울렸다. 김민준 씨, 아니 강지훈 회장님. 그녀가 그의 진짜 이름과 직함을 부르는 순간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유나 씨, 이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제발. 하지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오수진이 우아하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 우리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인가 봐요. 지훈 씨가 가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오수진의 말은 확인 사살이었다. 유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진열했던 디저트 테이블을 뒤로 한 채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큰 배신감과 모멸감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뒷모습에 지훈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를 붙잡아야 했다. 하지만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의 팔을 놓지 않는 오수진의 손이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유나는 꿈을 꾸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불빛과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멀어져 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는 시간은 밤 12시였지만 그녀의 마법은 너무나 이른 시간에 너무나 잔혹한 방식으로 끝나버렸다. 그녀에게는 왕자님도 유리 구두도 없었다.
남은 것은 산산조각난 마음과 비참한 현실뿐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그 밤, 한유나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멍하니 유나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다. 오수진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 당신과 저 여자는 사는 세상이 달라.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다고.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평화롭게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렸다. 그는 회장이었고 그녀는 제빵사였다. 그들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강에 놓여있던 위태로운 다리를 부숴버렸다.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 밤 이후 한유나의 세상은 색을 잃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빵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이전의 활기와 설렘 대신 기계적인 정확성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휴대폰을 열어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애타는 메시지들이 와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하나도 읽지 않았다. 그녀는 빵집으로 돌아와 그가 주었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창가에 놓여있던 바질 화분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그가 선물했던 고급 캐시미어 머플러는 낡은 옷 수거함에 던져졌다. 그가 밤새워 만들어 주었던 가게 로고 디자인 파일은 컴퓨터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되었다. 마치 그녀의 인생에서 김민준이라는 아니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지워버려야만 그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반죽에 쏟아부었다. 힘껏 치대고 내리치고 모양을 만들었다. 그녀의 고통은 빵이 되어 오븐 속에서 뜨겁게 구워졌다. 한편 강지훈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나에게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흘러나왔고 메시지는 전송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고 직접 빵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유나가 아닌 그녀의 동료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유나 오늘부터 휴가예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굳게 닫힌 빵집 문 앞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수진과 그의 가족들은 상황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그를 불러 호되게 질책했다. 고작 그런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의 대사를 망칠 뻔했다. 이번 일은 수진이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나. 앞으로는 처신 똑바로 해. 오수진은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녀는 언론의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며 약혼 사실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지우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수조 원이 오가는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밀가루 냄새와 유나의 슬픈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의 세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유나가 밀가루 묻은 손으로 빵을 만들고 있을 때 지우는 수억 원짜리 만년필로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다. 유나가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고 있을 때 지우는 작은 나라의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인수합병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들의 물리적, 사회적 거리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거대한 심연과도 같았다.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유나에게 주었던 것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잔인한 희망 고문이었음을. 그는 그녀의 소박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침입하여 모든 것을 망쳐버린 파괴자일 뿐이었다. 유나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새로운 빵과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녀의 디저트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복잡한 맛을 냈다. 마치 그녀의 아픔과 슬픔이 레시피의 일부가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녀의 빵을 칭찬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감정이라는 것이 마모되어 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동료는 말없이 야위어가는 그녀를 걱정스럽게 지켜볼 뿐이었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 텅 빈 빵집에 홀로 남아 반죽을 하던 유나는 문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에 손을 멈췄다. 그것은 비 오는 날 헌책방에서 민중과 함께 들었던 노래였다.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다. 그의 따뜻했던 목소리, 다정했던 눈빛 진심이라 믿었던 응원의 말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샘이 마를 때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아무것도 믿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 시각 강지훈은 유나의 낡은 빌라 앞 골목에 자신의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그는 차마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아 몇 시간째 그저 그녀의 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멀리서 그녀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지켜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는 것뿐이었다. 유나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매일 밤 저 자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오랫동안 서 있다 사라지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이제 와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녀에게 기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의 커튼을 굳게 닫아버렸다. 마치 그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내려는 듯이. 같은 하늘 아래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만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세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강이 양쪽 편에 서서 서로의 그림자만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매일 밤 유나의 빌라 앞을 서성이다. 돌아오는 무의미한 행동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CEO 강지훈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둘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었다. 값비싼 선물, 막대한 자금력 비서들을 동원한 사과. 그 모든 것은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세상의 언어였다. 그는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 그녀의 언어로 말해야 했다. 진심이라는 언어, 그리고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밀가루의 언어로. 그는 비서를 통해 유나가 일하는 빵집 온기 한 조각의 사정을 알아보았다. 빵집 주인은 오랫동안 재정난에 시달려왔으며 곧 가게를 내놓을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가게가 팔리면 유나는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일터를 잃게 될 터였다. 지훈의 마음이 급해졌다. 그는 즉시 가게를 사들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오만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대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익명의 투자자로서 빵집 주인에게 접근했다. 잔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가게의 모든 부채를 갚아주고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것.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다. 가게의 운영권과 메뉴 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석 제빵사인 한윤에게 위임할 것. 빵집 주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이 사실을 윤에게 알렸고 유나는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행운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얼굴 없는 후원자의 정체를 궁금해했지만 애써 의심을 지워버렸다.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빵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새롭게 단장한 빵집은 유나의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밤낮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고 그녀의 진심이 담긴 빵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로 붐볐고 유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익명의 후원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럴 리 없다고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어서 오세요 라고 외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평범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김민준의 모습을 한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과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CEO에게 쏠렸다. 유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지훈 회장님? 그녀가 내뱉은 딱딱한 직함은 그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5분이면 돼요. 유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녀는 다른 직원에게 잠시 계산대를 맡기고 그를 가게 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전부 내 잘못이에요. 당신을 속인 것, 상처 준 것 전부 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나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숨막히는 자신의 세상에서 유나와 함께했던 시간이 유일한 숨구멍이자 진실된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을 잃고 싶지 않은 이기심 때문에 비겁한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는 이 가게의 익명의 후원자가 자신이라는 사실도 고백했다. 당신의 꿈을 돈으로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것마저도 내 오만이고 당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면 정말 미안해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유나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미 이 소중한 공간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방식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꿈을 존중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려운 유리 조각과 같았다. 유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사과는 들었어요. 그리고 가게를 지켜준 건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이전처럼 상대를 완전히 밀어내는 가시는 없었다. 그녀 역시 그가 없는 동안 그와의 행복했던 기억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알아요. 돌아가자는 말 안 할게요. 그냥 당신이 나 때문에 당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했어요. 그것만 알아줘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은 그녀를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돌아서서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갈 때 유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지훈이 멈춰 섰다. 유나는 새로 만든 마들렌 하나를 집어 그에게 건넸다. 가게에 온 손님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용서의 신호가 아니었다. 하지만 완전한 거절의 신호도 아니었다. 그것은 제빵사 한유나가 손님 강지훈에게 건네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직업적 자존심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마들렌을 받아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가게를 나섰다.
가게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유나는 자신이 건넨 마들렌이 놓여있던 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의 문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틈으로 과거에 따스했던 햇살 한 줌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한유나의 가게, 온기 한 조각은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다. 강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와 도움은 그녀의 다친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마들렌 값을 계산해 그의 비서편으로 보내며 그와의 관계에 공적인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녀의 빵맛은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아픔과 슬픔이 깃든 복잡한 맛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단단하고 깊은 풍미가 느껴졌다. 가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그녀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수진은 강지훈의 마음이 한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자존심은 용납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고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강지훈이 정리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그녀의 계획은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녀는 거액의 돈으로 유나의 가게에서 불만을 품고 그만둔 전 직원을 매수했다. 그리고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태아그룹의 힘을 이용해 거짓 제보를 터뜨렸다. 어느 날 아침 인터넷 뉴스 포털의 메인 화면에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단독, 요즘 뜨는 유명 빵집 온기 한 조각,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및 위생법 위반 의혹. 기사에는 매수된 전 직원의 그럴듯한 인터뷰와 조작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빵집 아픈 진실을 요구하는 인터넷 방송인들과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게 유리창에는 욕설이 담긴 포스트잇이 붙었고 쉴 새 없이 항의 전화가 걸려왔다. 구청에서는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가게를 샅샅이 뒤졌다. 유나는 한순간에 정직한 제빵사에서 비양심적인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거대한 여론의 파도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했다.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거래처에서는 재료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녀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강지훈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모든 것이 오수진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팀을 동원해 사건의 배후를 추적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거짓 제보를 한 전 직원의 계좌에 태아그룹의 자회사에서 거액이 입금된 사실 최초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태아그룹과 밀접한 관계라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지훈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오수진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다. 바로 다음 날은 H그룹과 태아그룹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자리는 두 그룹의 결합뿐만 아니라 강지훈과 오수진의 약혼을 세상에 공표하는 의미도 있었다. 오수진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승리를 만천에 알릴 생각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결국 현실을 선택하고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너무나 얕보고 있었다. 기자회견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강지훈이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의 옆에는 승리자의 미소를 띤 오수진이, 객석에는 두 그룹의 총수 일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장밋빛 미래에 대한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예상 밖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AH그룹과 태아그룹의 합병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저는 기업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정직입니다. 그는 연단 뒤에 대형 스크린에 자료 하나를 띄웠다. 화면에는 옹기 한 조각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와 그 배후에 태아그룹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났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핏기가 가신 채 굳어버린 오수진과 태아그룹 회장을 바라보았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이용해 무고한 약자를 짓밟는 행위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SH그룹은 그런 비윤리적인 기업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이번에는 객석에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이 모든 것 SH그룹의 회장이라는 자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믿음과 그녀의 꿈입니다. 저는 과거의 비겁한 거짓말로 그 믿음을 저버렸고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은 제 욕심 때문에 그녀가 아파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카메라 렌즈를 꿰뚫을 듯 정면을 향했다. 마치 TV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을 단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상처 주었던 그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저 강지훈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녀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전례 없는 폭탄 선언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오수진은 모멸감에 떨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강 회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굴레를 벗어던졌다. 후련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윤아가 자신의 이 독단적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회장실이 아닌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작은 빵집 옹기 한 조각이었다. 한윤아는 빵집 안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강지훈의 기자회견. 빵집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화면 속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세상과 맞서는 그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가 SH그룹과 태아그룹의 합병을 취소한다고 선언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가 오수진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공개했을 때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라고 말했을 때 윤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동안 억지로 쌓아 올렸던 방어벽과 불신의 장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보여주는 처절하고도 순수한 진심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벌거벗겨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 보였다. 오직 그녀의 믿음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빵집 밖의 소란이 더욱 커지는가 싶더니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리고 잠시 후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기자회견장의 화려한 조명 대신
빵집의 따뜻한 조명 아래 선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오직 그녀를 향해 걸어온 것이었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빵 굽는 고소한 냄새와 밀가루가 날리는 공기 속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나 왔어요. 그 세 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수많은 변명도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었다. 그저 내가 여기 있다는 담백하지만 가장 간절한 고백이었다. 유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김민준의 가면도 강지훈의 위선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은 한 남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당신을 잃는 것보다는 낫죠. 당신 없는 세상에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어봤자 나에겐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유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아픔 그리고 그리움을 터뜨렸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단단하게 안아주었다.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SH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오수진과 태아그룹은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가 드러나며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주주들과 직원들을 설득했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오히려 그의 정직한 리더십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SH그룹은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며 천천히 회복해 나갔다. 한윤아의 온기 한 조각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되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그녀의 결백과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의 빵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그녀의 편이 함께한다는 것이었다. 6개월 후 어느 늦은 저녁, 마감 시간이 지난 빵집에서 유나는 새로운 케이크 레시피를 테스트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와 함께 지훈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턱시도가 아닌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유나의 옆에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회의장에서 수조 원짜리 계약을 지휘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거품 묻은 접시를 정성껏 닦고 있었다. 그들의 세상은 이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었다. 무쇠운 케이크야, 냄새 좋은데. 지훈이 묻자 유나가 웃으며 대답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케이크. 그녀는 갓 완성된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잘라 그에게 내밀었다. 지훈은 포크로 케이크를 한 입 떠먹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하다가 이내 예전의 김민준처럼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합격.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 유나는 그의 미소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CEO였고 그녀는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빵사였다. 사는 세상은 달랐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세상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거짓의 다리가 무너진 자리에 그들은 진실이라는 단단한 주춧돌을 놓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다리를 함께 쌓아 올렸다. 그 다리 위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